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룸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수천억의 매출 그리고 수천만 명의 유저를 이제에게 좀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1위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13년, 15년 만에 이렇게 만들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또 아픔과 시련과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이렇게 시작하죠. 그 회사 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정세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룸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룸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제가 16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아르톤 페라카브라고 저의 공동 창업인과 같이 창업하는 회사이고, 그럼 저희가 무슨 회사냐? 저희는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회사예요. 행동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네 가지를 저희는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교육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식단,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네 번째는 이제 휴식.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행동 변화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전문 용어로 CBT라고 합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 자체가 상당히 새로웠었고 다행히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운도 받았어요. 거기까지 회사 소개했고요. 혹시 또 빠진 게 있을까요? 아니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다음에 제 개인 소개를 저는 그 전라남도 여수에서 자라서 거기서 이제 쭉 공부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저는 그때 그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가야 돼서 간 사람이지 대학교를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대학 2학년 때 저는 이제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미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방황의 끝에서?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창업을 하나 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서 방황할 때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 제가 참고로 취미가 헤비메탈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헤비메탈 그 생각하시면 메탈리카 생각하실 텐데 저는 더 센 거 들어요. 막 데스메탈 이런 거 듣거든요. 되게 힘든 음악을 듣는데 저는 저만 그런 음악을 좋아할까 생각하지 않았고 국내에 헤비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창업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보니까 TAM이라고 하잖아요. Total Access Market. 그러니까 총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거예요, 한국이. 그걸 경험하면서 나가겠다 생각을 다 하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어떤 재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무한한 궁금증이 생겼었죠. 그래서 뉴욕을 선택을 했고요. 뉴욕을 선택한 이유는 서부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힘들어지면 그쪽에 제가 의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용감하게도 아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야지 생겼는데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한국 사람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시골 놈인 걸 몰랐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래서 뉴욕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인터내셔널 프렌드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선택은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 여러 가지 욕구가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헤비메탈도 참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은 음악입니다. 헤비메탈을 많이 들으면 아마 살인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걱정한 얘기입니다. 룸을 가지고 그 헬스케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창업을 하신 또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룸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그 제가 미국 가서 많이 놀랐어요. 이민자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크게 사업하신 분들을 보면 이민자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경험하면서 뭘 경험을 했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갑자기 미국을 안 하고 어디로 갈까요? 뭐 아프리카 간다고 할까요? 오지. 그럼 뭐 하실 것 같아요? 배우지 않을까요?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수도세를 내는 거고 이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가 되면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take for granted라고 영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거죠. 당연하지 않은 거고 또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가면은 아시아는 소수 민족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보면은 이민자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러닝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에 원래 그런 걸 생각한 거를 자꾸 이제 그렇지 않은데라는 이제 그 건강한 문제 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거기서 어드밴티지에 있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패권 국가이고. 그런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헬스케어 시스템, 미국에서는 많이 못 받아요. 가령 응급실을 간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응급실 가서 의사를 안 만나도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약간 열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왔거든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의사도 안 만났는데 그냥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100만 원 내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국민의 지금 그 GDP의 18에서 19%가 헬스케어 비용 나가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세금 내고 나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18에서 19%를 또 내는 거예요. 헬스케어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또 이제 미국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 궁금하니까. 궁금한 게 많겠죠. 당연히 한국에서 왔으니까.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저는요. 어떤 브랜드를 존경하느냐.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헬스케어를 많이 하는데 존경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NHIS, 한국말로 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한국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설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설보험을 들면 매달 돈을 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최소 10%에서 20% 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더 많이 내겠죠. 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그런데 그런 브랜드, 그런 자기가 좀 가입되어 있는 미국에서 NPS 스코어라면 Net Promoter Score, 그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만약 스타벅스를 자주 가신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그 설문하면은 점수가 높지 않을까요? 이 브랜드를 좋아한다 나오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근데 참 재밌는 게 헬스케어에 있는 그 리더 회사들 있죠. 보험회사, 병원 그룹 다 이 그 특히 보험회사하고 제약그룹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NPS가 바닥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창업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그 당시 보니까 제가 2005년에 보니까 구글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뜨는 이유를 보니까 사용자 UX 익스피리언스 너무 좋고 사용자의 쓰기 좋으니까 추천하고 이거 쓰라고 지메일 좋으니까 써보라 하는데 지메일 쓰니까 다른 이제 연관된 서비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사용자들의 이제 그 사랑을 받으니까 회사가 커지고 회사 커지니까 존경받고 헬스케어까지 망가진 이유는 너무나 거기 그 밥숟가락 얻는 사람 많은 거죠. 너무나 이 스테이크홀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스테이크홀더는 사용자 뭐 영어로 하면 뭐 patient, 오케이? patient 아니면 policy holders 뭐 end user 다 똑같은 말이죠. 뭐 똑같은 사람일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사용자 경험에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은 위대한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헬스케어는 중요한 영역이고 누가 다 건강하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인더스트리도 헬스케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회사가 나온다면은 위대한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룸을 창업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한 10, 한 5, 6% 정도를 헬스케어 비용으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8%, 9%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더 이제 이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걸 지금 이러한 아날로그 베이스의 헬스케어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디지털 헬스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우리나라보다 한 2, 30년 앞서서 그런 문제들이 시장에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창업한 지 16년 됐거든요. 16년.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뭐 몇 조 단위로 뭐 밸류 하고 있고 뭐 몇천억 벌고 그래요. 회사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행운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행운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덕트 마켓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썼는데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저희 기획자 하신 분들 PM 프로덕트 매니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끝내준다. 모든 사람이 그 프로덕트 기획안을 보고 있으면은 흥분의 도가니에 정말 빨리 론칭하고 싶고 그런 제품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정말 넘버 탑 3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난 사업하면서 무엇을 배우셨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제 고민을 정말 며칠하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엑기스를 드리고 싶어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끝내주는 아이디어는 아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베이스로 창업을 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시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의죠. 창업은 정말 아이를 낳는 것처럼 it's a very important, right? it's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대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무슨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신 겸손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많이 검증을 하는 과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포지션 높을수록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의견이 실행으로 옮겨질 확률이 많아지겠죠. 왜냐면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authority가 포지션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요. 회사 내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검증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의 결과는 사용자 중심. 제가 같이 미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요. 저도 그것도 배웠어요. 제가 저희 직원이 지금 3,000명이 넘는데 정직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을 텐데 제가 배운 거는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진화를 하더라고요. 진화. 제가 그럼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못하는 거를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 고생도 있고 팀 내에서도 그러면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빨리 못하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다른 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도움 달라는 동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을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일하는 게 더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본인이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실은.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옆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럼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complementary 할 수 있는 그런 environment.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많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고, 더 모시고 싶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만 또뭐 저도 그렇고 리더십에 진화가 있었겠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결국은 운이 굉장히 잘 작용을 해서 룸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 근데 그 운의 중심에는 겸손, 서번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신 그런 네. 겸손이 있었다. 그리고 시장을 따르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운이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정세주 대표님이 창업을 하실 무렵에 저도 헬스케어 회사를 창업을 했고 저희 회사는 아직 그렇게 막 룸처럼 이제 크게 잘 되고 있지는 못한 회사입니다. 예. 이미 뛰어나신데요. 한국에서 근데- 가장 뛰어난 지금 헬스케어 플랫폼 만드셨거든요. 근데 퓨레이 이제- 포지티브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정세주 대표님은 제가 정의하는 한 문장은 정세주 대표님은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정세주 대표님하고는 약간 다르게 좀 현미경을 붙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꿈을 꾸는 리더가 있는 회사와 그게 조금 부족한 회사는 굉장히 어느 변곡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영자로서도 많은 이제 영감과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몸둘 바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돈 얘기하시죠. 처음에 사실은 뭐 어떤 회사든지 외부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을 거치기 마련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운이라는 말로 대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룸이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크레딧을 쌓았고 그리고 단계별로 굉장히 큰 금액들을 그때 좋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켜 오셨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과 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엑기스만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 지금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창업하시면.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다른 스케일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배운 거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엔젤 인베스트먼트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는 특히 미국에서는 없었었죠. 그래서 좀 더 고생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뭐 지인분들, 그다음에 영어는 허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드려 보는 거죠. 계속 연락을 해서 주변에 좀 돈 있어 보인다는 분은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시리즈 A 하고 있었을 때, 시리즈 B 하고 있었을 때 배웠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그 벤처 캐피털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회사에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재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기회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 기회를 받으려고도 막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좀 우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시간을 잡아서 갔는데 비행기 타고 그 없는 돈에 뉴욕에서 팔로알토, 실리콘밸리 있는 팔로알토까지 가서 정말 기라성 같은 애플과 구글에 투자한 정말 대단한 그 회사에 있는 심사역 2명을 만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냥 일반적인 일인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회사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정말 그 피칭 수업 뭐 엘리베이터, 피치 뭐 라이트 그래서 엄청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정말 정성껏 한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바로 피드백 주지 않겠죠. 자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리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를 뭐 이해를 하셨을까? 우리를 좋아하시나?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발표 끝나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들은 이제 대변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대변 칸에 사람이 없는데 제가 거기서 대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파트너 방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파트너 두 분이 그 이제 남자들은 원래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이렇게 그 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목소리가 알겠더라고요. 방금 제가 발표한 그 남자 두 명이 와서 그러니까 저 발표 끝나고 저는 제가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룸에 대해서. 근데 룸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오늘 어땠어?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발표하는 회사 중에서 뭐가 기억이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는 뭐 봤어? 그러니까 뭐 많이 봤는데 핀테크도 보고 뭐 헬스 봤는데 뭐 어떤 컴퍼니가 좀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남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룸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I'm not sure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까였죠. 없는 돔에 비행기 타고 팔로알토까지 갔는데 네.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요. 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이고 또 다른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인데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려면 한 10번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10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0번이 없잖아요. 특히 스타트업 같이. 그리고 그 심사학들은 얼마나 피가 나고 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봐야 되는 회사 너무 많은데 시간이 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컴펠링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그 고민을 그때부터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피치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와, 이거 되게 재밌고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저는 어떤 이제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 미팅도 마찬가지에 있으면은 저는 뭐 굳이 장황하게 이걸 다 설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들릴 거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릴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으세요? 오죽하면은 아마존에 있는 제프 베조스는 프레젠테이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 없앴어요. 몇 년 됐어요 이미. 파워포인트 갖고 오면은 해고당할걸요 회사가요. 정말 아예 그냥 장표가 없다고요. 그 그래프 있죠. 그래프도 안 써요 심지어. 그래프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프도 말로 표현하라는 거죠. 모든 걸 한 장에 다 쓸 수 있게 그냥 글로만. 최대 6장.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얼마나 어렵게요, 이게. 많이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만 전달을 해서 끝낸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길게 쓰는 건 쉬운 거 아시죠, 여러분? 편지를 짧게 쓰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시 쓰는 거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피치할 때도 투자자가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을 많이 거쳤었고요. 얘기 그래서 죄송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A, 뭐 B, C, D 쭉 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이 도움 받았었고 뭐 좋은 투자만 받았죠. 삼성벤처스에서도 와서 투자하셨고 그렇게 막 저희 회사 어려웠을 때 저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매출이 안 나오고 성장성이 없는 데에서 투자를 받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받을 수 있지만은 받게 되면은 회사의 에코리라는 건 이제 그 소유 지분율이 많이 이제 그 밖으로 나가겠죠 투자자에게. 왜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 꿈과 계획과 팀에 의해서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회사 성장 단계에 맞춰서는 성장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도가. 그래서 비즈니스 말 그대로 매출과 그다음에 수익률, 영업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늦지 않게 고민을 하시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예, 저도 뭐 너무 겪고 있는 일이어서 네, 이게 그 아마 사업을 여기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이게 정수입니다. 정수 지금 하신 말씀이. 그래서 단계별로 어떠한 걸 갖춰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 화장실에 가서 들었던 그 얘기, 예, 그 얘기. 그게 진짜죠. 네. 그게 그 기억을 못 하시는 진심이잖아요. 거예요. 네. 우리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임프레션이 네. 없는 거죠. 아예. 네. First impression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속상해요 제가.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개팅 했는데 기억도 안 나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실타조차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분들은 또 하루에 10번씩 소개팅을 해. 그렇죠. 그렇게 직업이니까요. 네.